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웃음이 나는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제목,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이 시를요 쓰신 강달막 할머니. 8순이 넘어서 글을 깨치셨다고 하는데요. 83세 나이에도 학교에 다니면서 글 공부를 했고 이렇게 멋진 시도 쓰실 수 있었던 거죠. 이 나이에 그건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 벌써부터 저 같은 경우도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주 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나이에 그동안 못 해봤던 걸 좀 누리는 기분, 그건 정말 끝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강달막 할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는 첫 노래 띄워드리죠. 선창, 한영애입니다. 네, 5월 27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한영애의 선창이었습니다. 다 아는 노래인데 또 이런 맛이 있네요.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강달막 할머니 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여든에 글을 알아서 뭐 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여든에도 글을 깨치고 시를 쓰는 분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강달막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는데 나이가 꼭 걸림돌일 순 없다라는 생각 들으면서 나도 뭐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주는 전성기 주크박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 보내주시고요. 그 노래에 얽힌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되신 분께 선물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지금 문제 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낮 최고 기온이요.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정도 이어지면요. 이것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발효될 때는 한낮에 외출 자제하고요. 실내 환기 자주 해야 되는데 5글자 정답입니다. 오늘 아마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역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부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눈에 쏙 좋습니다. 들어오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 중에서 네. 남편은 73.2%, 아내는 62.6%가 네.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 그래요? 예. 그 네. 서울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저는 늘 불만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 이런 통계를 보면 예, 불만족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4.7%인 반면에 네. 아내는 10.3%. 역시 반비례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남편들이 음. 아내보다는 만족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아내들이 더 불만족- 힘들어하다. 예, 예, 그렇네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제 뭐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네. 우선 그냥 남자 여자가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 자체가 해결지향적이라서 네. 뭐 고장 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불만을 계속 표현하거나 네, 뭐 네. 이렇게 뭐지 반기를 들기 전까지는 예. 우리 관계 괜찮아. 라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고 네. 여자들은 이제 반대로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이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이제 불만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통계에 참여한 부부가 네. 같은 부부의 남편과 아내를 조사를 한 건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아마 일부가 네, 네. 이제 포함이 됐을 텐데 네. 중요한 건 한쪽이 불만족한 거는요. 그냥 불행한 부부 한 쌍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더 만족했냐 여자가 더 만족했냐 이거보단 그러니까 딱 맞지 않으면 네. 무조건 그쵸. 불행한 거군요. 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서로가 동시에 만족하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라도 불만족스러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네.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 균형이 잡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한쪽은 너무 행복한데 한쪽은 너무 불행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부부관계에서는 불행한 거죠. 실패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요 설문조사 중에서 너무 재밌는 거는요. 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했어요. 네, 그래요? 그랬더니 음. 여자보다 네. 남자가 역시 장인 장모에 만족한다는 정답이 57.5% 그렇군요. 절반을 넘었는데 박연송님 대접을 잘 받나 보죠. 그러니까요. 요즘도. 네. 아직도. 예. 근데 아내 같은 경우 43.3%로 뭐 좀 네. 불만이 조금 있는 걸로 네. 나타나고 통계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기에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제 이제 젊은 20, 30대의 이제 초혼 부부들에게 있어서 네네네. 이혼하는 요즘의 추세에서는요. 네. 장서 갈등도 굉장히 장인 크거든요. 장모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네. 이제 한둘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정서적인 의지를 아들에게만 했던 거를 네네. 딸들에게도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혼에 되게 중요한 등장 인물들이 이제 그 시부모님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네. 저기 장인 장인 장모. 장모들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육아를 요즘에 그 장모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할당이. 그렇죠. 네. 어. 장모님들의 입김이 이제 그 부부관계까지도 간섭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자들이 부부관계에서 이제 입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이제 숨기고 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렇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장모님들이 요즘 많은 추세죠. 네,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어렵군요. 아들같이 대하게 되고 네, 네. 함부로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이런 부부 모습들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둘이서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로는 그 다들 주말이나 휴가를 어떻게 보내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TV 시청을 많이 한다. 2위는 남자는 휴식을 휴식을 가만히 멍하고 있는 거고 거. 네. 여자는 가사 일을 가사 일을 많이 하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여성들이 불만족 불만이 수준이 높아지는 높겠죠. 거죠. 네. 네. 아직까지도 한국이요 이렇게 여성 남성이 평등해졌다고 네. 하지만
아무래도 가사 부담은 여자들한테 훨씬 더 쥐어주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사 일이 여자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네. 우리나라 고유의 습관은 아니에요. 예전에 살던 사람 우리 선조들은 네. 사실은 집안일도 그렇고 재정적인 일도 그렇고 부부가 함께 했었는데 네. 이게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그 70년대 80년대 산업화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면 네. 남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이 약간 더 비효율적이 되면서 네. 가사일과 집안일을 여자들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적으로 여성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산업화니까 20세기 일이네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그 수직 관계랑 수평 관계의 어떤 그런 변화의 시기에 네. 나타나는 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아내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아내들의 수 있을까요? 만족도요. 예. 네. 남편들이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가족에게서 되게 중요한 거,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네.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일이 되어진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네. 남편들이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네. 남성 청취자들이 많으시니까 네,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잘 굴러가는 집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속이 더 네. 중요하고.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예. 그냥 돈 잘 벌고 직장일 잘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네. 그걸 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속이 아. 어떨 건지를 아내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맞는 말씀이에요.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습니다. 심리상담 궁금하신 분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실장님과 상담을 원하는 분이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주변에 먼저 장가를 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어머니랑 예비 신부는 사이가 정말 좋다 했더니 결혼을 하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혼 후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고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정말 훌륭한 준비를 남자. 네. 이런 준비를 먼저 하시네요. 결혼 준비할 때. 그 이제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생활 준비할 때는 예식장, 뭐 예단, 혼수 뭐 이런 걸 준비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런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네네. 어떻게 이런 것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지어주냐 이런 그러니까 거를 사실 관계의 준비를 해야 하는 된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직은 신부님이랑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있다는 거는 네. 이게 이제 그 관계의 초기에 네. 이루어지는 가짜 친밀함에 가짜 친밀함.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럼요. 좋은 모습 보이고 네.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지속되리라고 기대하시면 어렵고요. 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네네. 결혼을 하시면요. 네. 내가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네네. 어떤 직장의 역할도 있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부모님의 자녀의 역할을 더 우선이었다면 네네. 결혼을 한다는 거는 네.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배우자를 나와 내 배우자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다. 예. 이게 정서적인 결합이거든요. 예. 이게 결혼이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예비 부부들 교육을 가면 네. 결혼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성원 서약문 같은 거 네. 사랑의 맹서 이런 거 할 때 네. 우리가 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아프거나 병들거나 네. 이런 파뿌리 얘기를 얘기로. 하잖아요. 네, 파뿌리 네. 얘기로. 네.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부모님들보다도 내 배우자를 먼저 배우자 둘이 싸우면 배우자 편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네. 배우자를 먼저 이게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예. 그 부부의 관계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네. 나를 한평생 키워주신 고마운 감사한 부모님
네. 내가 돌봐야 되는 자녀 이 두 요소가 가장 부부관계를 해치는 이혼의 주범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부가 없죠. 없어지죠. 사실. 네, 그래서 예. 결혼이 왜 중요하냐, 무슨 네. 의미냐는 부부가 함께 서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한평생 살아가겠다. 거기에는 폭풍우도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시면 네.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아니 근데요. 네. 너무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네. 갈등이 있을 때 네, 네. 중간에 딱 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중재자가. 남편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네. 내가 아내 편에 서 있어야 아내한테 가족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절이 네, 끝나면 이제 이혼하겠다는. 이혼하게 더 많은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상시에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네. 당신이 이건 좀 잘하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훨씬 더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해결지향적이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편에 섰을 때는 아내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먼저 해주고 나면 마음이 풀린 아내들이 남편 편에 설 수도 있는. 그럼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서운하죠. 네. 네, 어머님 서운하신 건 당연하거든요. 네.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는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님이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독립시켜서 장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1순위로 삼아라. 그거 요구를 하실 때 시위도 하시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데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셔야 이제 부부가 하나의 가족이 다시 새롭게 서는 거니까. 그래서 신혼기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요. 부부가 체계를 얼마나 견고히 하느냐예요. 네. 아, 그렇군요. 와, 얘기 듣다 보니까 광고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그리고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 전문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의 얘기 상담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그대는 전성기 신나는 그대는 전성기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박정수 DJ 이후로 함께하는 당신의 하루를 열어주는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삶에서 느끼던 걸 이렇게 다시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내 얘기다 하시면서 전화 많이 걸어오고 계신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힘이 넘치시는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네. 75세 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에 사는 이혁수입니다. 아, 이혁수 선생님. 네네. 목소리는요, 한 35세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전성기를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실장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고민요? 네. 아, 그 부부간에 네.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관계가 때문에, 네, 어떤 게 어떻게 어려우세요,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밖에 활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이신가? 밖에 예.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제 아내는요, 네. 제가 이제 그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못마땅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은,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술 한 잔씩 하다가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갑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좀 밤늦게도 들어올 때가 있고 몇 밤늦게야 시쯤이요? 이제 뭐 9시 전 음. 이제 많이 늦어야 이제 10시 전이죠. 네, 우와.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오면요. 네.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 나가면 이제 뭐 돈 쓴다는 동, 뭐 여자들을 만난다는 동, 네. 뭐 또 친구들하고 이 시간까지 뭐를 하느냐는 동, 뭐 그냥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이제 대화를 이렇게 맞이를 하죠. 네. 그렇겠네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저희 부부가 가끔은 그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그 자주 이제 다투다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좀 그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네. 그런 감정이 항상 네. 이렇게 서운하시죠. 예 네. 가슴 속에 이제 저 나가지 않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는 네.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셨구나. 예. 그 이제 그 회사 그쵸. 일만 네, 하고 네. 또 일에만 이제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자식들도 이제 다 출가 보내서 네. 다 지들 살고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여유롭고 있으시군요. 행복하게 네. 지내고 이렇게 노후를 싶으신데.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안 되고요. 두 분이서. 아내가 예, 좀 예.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이혁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네. 사모님도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금 생각이 네.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송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그 아쉬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뭐든지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고 호기심이 배우려고 많으신가 하고 보다. 예. 뭐든지 이제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네. 공부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라디오에도 전화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래 라디오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배우려고 이제. 그러니까 또 자꾸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방송이라든지 네. 또 그 부동산 뭐 토지에 관한 그 방송이 네. 있어요. 네. 또 그런 강의, 네. 또 건강 강의. 정보 이제 그 네. 각 대학교에서 이제 그 아. 교수님들이 예. 건강에 대한 이제 그 강의 같은 거, 네. 요런 거 이제 좀 들으시고 싶으시고. 지식을 네. 좀 얻고자 해서 예. 그런 데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싶은데 네.
제 아내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 나가기만 하면은 예. 잔소리를 불만을 하시겠죠. 갖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마음의 부담을 갖죠. 아. 네. 그리고 또 네, 쌤 혹시 말씀 너무 잘 드렸고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아내분은 뭘 원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내는요. 네. 네. 제가 집에만 있어주면은 별 탈이 없습니다. 얼굴만 마주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집에만 있으면은 뭐 네. 좋으시대요? 좋은 게 아니라 네. 저한테 이제 잘하죠. 그러시구나. 어머나. 그러고 이제 불평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시고. 네.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전화로 오랫동안 말씀하세요? 어떡하지? 혹시 그리고 사모님은 혹시 이제 선생님한테 잘해주시는 거 말고 예. 좀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노는 게 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남편 얼굴을 보고 싶으신 네. 거구나. 남편이 유일한 친구신가 봐요. 사랑받으시네요. 예. 아니에요.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셨나 봐요. 어떡하지? 네. 조금은 외로운 감정에서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죠. 네. 조금이 아니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다른 취미라던가 다른 친구가 없으시고 유일하게 지금 선생님하고만 있으신 게 네. 유일한 낙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으셨을 때는 또 이렇게 직장 일로 바쁘셔가지고 물론 이제 애들 키우고 하느라고 정신 없으셨겠지만 지금 굉장히 아내분 좀 외롭고 심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나가면 뭐 한다 뭐 누굴 만난다 이게 불평인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외롭다. 그렇죠. 네, 나도 좀 같이 놀고 싶다 이런 외침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네. 못 보여줬고 그쵸. 요즘엔 또 본인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전화 주신 선생님의 그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네, 우선은 선생님에게 아내분도 소중하시잖아요. 네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있으시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미리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네. 아내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제 돌아온다고 미리 얘기해주고 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또 아내가 이제 막 불평을 하더라도 내가 당신 만나서 반갑다고 많이 기다렸냐고 나 보고 싶었냐고 심심했냐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 내가 섭섭하긴 해도 마음을 알아준다는, 알아준다는 거를 거. 얘기를 네. 해주시라는 이제 말씀이군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주실 거는 이제 아내분도 조금 이렇게 소일거리 하실 수 있는 네. 남편 말고 네, 친구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하시면 좋은데 이제 아마도 이제 전화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아내분의 성격은 네. 남편보다는 활달하지 않고 네. 내향적이시고 네. 소심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함께 있을 때 좋아하는 걸 하시고 예. 그걸 먼저 하시고 남편분도 또 좋아하는 걸 하시고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네. 이런 관계셨어요. 그러셨어요? 엄마는 아빠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네. 돌아다니시느라고. 네. 좀 남편이 고파서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혁수 선생님. 순서를 먼저 명확하게 정해주셔가지고 아내하고 있는 시간에 좀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아내가 좀 그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남편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것도 지지를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좋은 방송.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614님이 전화 들으시면서 평소에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젊었을 때 속 좀 썩여야 단련이 되셔서 바가지 안 긁을 텐데. 남자분이 보내셨을까요? 여자분이 보내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행복한 가정이신데, 아버님께서 좀 더 아내랑 시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격적인 차이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내향성의 아내와 그렇죠. 외향적인 남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럴 때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이제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시간을 함께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도 이제 외부적인 활동들을 하시면 네. 갈등이 줄어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구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실컷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화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는 네. 4살, 2살 아이 엄마 용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바쁘시겠어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큰아들이 4살인데, 편식이 좀 심해요. 네. 그래서 식사할 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싫어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책을 보니까 네. 4살이면 자기 주관, 자아 의식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건 먹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알겠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애써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네. 애가 안 먹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저희 애가 체구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도 아이가 이제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먹고 멸치만 먹는 거예요. 멸치. 네. 잘 먹고 잘. 네. 칭찬을 좀 해주시기 그랬어요. 네? 칭찬을 좀 해주시기 그랬어요. 칭찬이요? 네. 아, 그런데 네. 멸치만 먹는 거예요. 멸치만.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걸 전혀 안 먹고. 아, 다른 걸 안 먹고. 네. 좀 짤 텐데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음은 부드럽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화가 나는 그쵸. 거예요. 답답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밥도 같이 먹어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잘했어요. 옆에서 신랑이 아, 신랑이. 네, 아직 식사 시간 안 끝났고 멸치라도 먹는데 놔두라고 애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살짝 의견 차이로 이렇게 다퉜어요. 살짝 다퉜어요. 다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대화한 네. 건데 이제.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네. 내가 아이 훈육할 때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엄마로서 권위도 떨어지고 아이 훈육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도 없고 편식하는 아들을 어떻게 훈육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알려주셨으면.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반대요, 반대.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남편이 먹어 막 이러면 아유 아무거나 먹게 내비두라고 저거라도 먹어야 된다 네.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우리. 그 우선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애 둘 키우시느라고 바쁘신데 책도 보시면서 글쎄 말이에요. 아이의 발달에 맞는 입장을 좀 이해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엄마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픈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왜요? 용기를 네, 내서 네. 그 훈육을 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행동을 통일하실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먼저 아빠랑 중요해요. 똑같은 자세가 네,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빠는 뭐 같이 먹고 있는데 좀 놔둬라 예. 이런 입장이시고 엄마는 그래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잖아요. 이거를 아이 없는 데서 합의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이제 하나만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훈육을 할 것인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맞으시네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우리 용혜진 씨가 맞았네요. 얘기를 하면 엄마의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또 뭔가를 얘기했는데 엄마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빠의 권위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함께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아이가 이제 4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아 수준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부부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부모가 가르쳐주고 싶은 예를 들면 이제 식사 습관 같은 거죠. 네. 골고루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고 예.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잘 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훨씬 더 힘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내가 더 맞는 방법이고 이게 아이를 더 위한 거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이를 망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함께 행동을 통일하시면 예. 더 좋은 그 이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석이조뿐만 아니라 일석여러조거든요. 일단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친밀함이 증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아들 키우시잖아요. 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시면 아들들은 힘과 권위를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엄마 예. 소리만 지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양육에 반영을 하시면 아빠들이요, 내가 아내에게 인정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육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빠하고 친해질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 안 먹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먹여야죠. 1시간이 걸려도 먹여야 그리고 되나요? 이제 선택하게 하시면 돼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요. 이제 이거를 안 먹었을 때는 다음 밥 먹을 때까지는 간식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지켜주시면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군요. 당해봐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경험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단호한 목소리는 괜찮아요, 어머님. 근데 그 말이 홧김에 했던 말이라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네. 용혜진 씨.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열혈 어머니세요. 그리고 어머님 있잖아요. 아이들 너무 맛있는 반찬 해주지 마시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맛있는 거 해서 드세요. 먼저 드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주 해피하신, 행복하신 우리 청취자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00원 했나? 그때 버스 요금 뭐 담배값 150원 하고 뭐 그럴 때니까 옛날 얘기죠. 촌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음악다방이 디스크 잡기 있고 멘트도 해가면서 재미난 얘기도 그렇죠. 뭐 학생 때 많이 다녔죠. 주로 뭐 미팅하고 뭐 그랬지 뭐. 우리 젊었을 때는 음악다방 많아서 뮤직박스 있고 DJ 있고 신청곡 많이 내고 나오면은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방 커피가 굉장히 쌌던 것 같아. 정말 처음에 먹을 때는 아침에 모닝 토스트까지 같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다방 커피 내려서 먹었는데 그전엔 내려서 설탕 넣고 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다방 커피가 믹스 커피지 뭘 저 집 좋아하는 거. 글쎄. 믹스 커피. 아니 내려서 했어 그것도. 아니 뭐.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커피이고요. 오늘은 다방 커피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음악다방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듣고 싶은 신청곡이랑 사연 쪽지에 적어서 DJ한테 전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다닐 때는 학교 옆에도 이런 떡볶이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리운 분들 저한테 듣고 싶은 사연이랑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방커피 DJ처럼 띄워드릴게요.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폭염주의보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7757님 그리고 442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주크박스, 자 지금 듣고 계시죠?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입니다. 8704님이 첫사랑의 추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무척 더운 날입니다. 시원한 빗속의 추억으로 더 이기세요 라고 해오셨습니다. 자, 저는요,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